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요거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요걸 여러분들 DIB로 감싸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DIB한테 저는 폰트 사이즈를 한 7 REM 정도만 부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볼드 처리해주면 글씨가 굵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레터 스페이싱도 마이너스 0.3 REM 정도 줘가지고 살짝 좁힐 거고요. 그러면 이거 보더 칠해보면 여러분들 확연히 알 수 있어요. 너비가 굉장히 넓죠? 그죠? 왜냐면 DIB라는 거는 너비가 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BMX라는 텍스트가 가운데로 정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을 통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로고는 끝났어요. 로고는 완성이 된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감싸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내부를 일단 감싸줄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막대기를 여러분들 그냥 아는 걸로 감싸주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div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iv로 감싸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섹션이라고 써가지고 섹션한테 막대기를 이런 식으로 감싸줄 겁니다. 자, 근데 이 섹션으로 감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얘가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럭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이기 때문에 밑으로 하나씩 세로 배열로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자, 저는 일단 내부한테 보더를 칠해보면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섹션한테 접근한다 해가지고 여기다 섹션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확하게 내부의 자식인 섹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디스플레이를 뭘 줄 거냐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을 주는 걸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디스플레이 개념에는 인라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블럭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인라인은 정확하게는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의 이제 차이가 뭐냐? 공통점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는 너비, 높이 둘 다 최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배열로 최대 나열 된다는 게 바로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본질은 뭐예요? 글자화입니다. 글자화. 그러니까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 둘 다 뭐예요? 텍스트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바로 이거는 인라인 블럭 말고 인라인 같은 경우, 인라인은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스, 하이트, 패딩, 마진이 먹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패딩과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X축인가 Y축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거든요. 나중에 패딩 마진 개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라인은 너비 높이 패딩 마진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인라인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너비 높이 패딩 마진이 안 먹기 때문에 가끔씩 인라인 요소한테, 특히 A 엘리먼트한테 너비를 준다거나 높이를 준다 했을 때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를 작업했을 때 강사님 제가 너비 높이를 열심히 줬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던데요. 그럼 가보면 대부분 인라인한테 너비 높이를 줘가지고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의 궁극적인 차이점 뭐다? 인라인은 너비 높이 패딩 마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글자화를 유지한 상태, 그 다음에 가로 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너비 높이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뭘로 감싼 거예요? 인라인 블럭으로 감싼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어요? 너비값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비를 부여해서 뭐 간격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너비를 부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을 칠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대기한테 배경색을 칠하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기한테 간격을 적당하게 줘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을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바로 섹션한테 주면 될까요? 뭐 섹션한테 줄 수는 있어요. 섹션한테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막대기 자체가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이 메뉴 자체를 가운데로 지금 정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을 누구한테? 바로 내부한테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한테. 이해되시나요? 자, 내부한테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텍스트 전체가 뭐 해야 돼요? 글자가 굵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섹션 아트 폰트 웨이트 볼드를 여기다가 주게 되면 막대기만 글자가 굵어질 거 아니에요. 막대기만. 그죠? 그러니까 막대기만 굵어지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폰트 웨이트를 정확하게 주려면 이 막대기한테 주는, 그러니까 섹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된다? 바로 내부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왜 내부한테 줘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냥 이제 흘려듣기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몇몇 CSS 속성은 부모한테 줬을 때 그게 자식한테 상속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가 바로 그런 예인데 내부가 섹션의 부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폰트 웨이트를 내부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런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은 누구 거예요? 섹션 게 아니라 내부가 감싸고 있는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 내부한테도 폰트 웨이트를 줘야 되고, 근데 섹션한테도 마찬가지로 폰트 웨이트를 주게 되면 뭐가 발생해져?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도 상속되는 그런 특성과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부모한테만 줬을 때 자식한테 스며드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뭐다? 내가 중복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얼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얼라인도 섹션한테 안 줘도 이 내부한테만 줬을 때 뭐가 된다? 가운데로 정렬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딱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적용된 속성이 자식한테 상속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거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몇몇 속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한테 적용되었을 때 그게 뭐다? 자식한테 상속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CSS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되는 게 있고, 그리고 상속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알아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더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